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달거리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기, 즉 14주부터 28주까지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기에 하게 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임신 중기에는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기형아 검사 같은 검사들도 있지만 그건 초기에 해당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임신 중기에 하게 되는 검사는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밀 초음파. 이거 정말 많이들 기다리시고 많이 걱정하시기도 하시죠? 드디어 그 손가락 개수, 발가락 개수를 세는 정밀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 20주 정도에 하게 됐었고요. 그때 챙기셔야 될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몸만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산모님들이 두려움했던 임상검사가 있죠. 임상검사는 병원에서 시약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미리 시약을 가지고 와서 아침에 먹은 다음에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미리 시약을 받아와서 아침에 시약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서 체열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정상이 나왔는데 재검 나오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혈당 관리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체 초음파. 이거는 사실은 선택이에요. 꼭 필수는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귀여워서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사실 조금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네, 두 번째, 영양제 챙겨 먹기. 이 시기에는 복용해야 되는 영양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초기에는 엽산을 정말 필수적으로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기에 들어서면 철분제를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14주, 15주 정도부터 좀 어지러운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분제를 꼬박꼬박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분 수치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철분 수치가 일정 이상으로 낮게 나오면은 병원에서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철분제, 엽산제, 비타민 D, 오메가3 이렇게 복용하고 있고 임신 중기 때부터 변비가 갑자기 생겨서 프로바이오틱스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후관리사 업체 컨택.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출산 전 40일부터 지원 가능하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업체와의 컨택, 업체와의 계약은 40일 전에도 미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산후관리사 업체일수록 빨리 계약이 마감된다고 해요. 산후관리사 업체별로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이 평가 등급 확인해서 예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하는 산후관리사분이 있다 아니면 또는 원하는 업체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미리 업체와 컨택해서 계약을 먼저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만병원 선택. 이제 중기가 되면은 정말 분만할 병원을 정해야 돼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아이의 상태가 조금 염려된다. 그래서 다른 과들과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추천드리고 아마 로컬 병원에 가시더라도 대학병원에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외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로컬 병원에서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본인이 원하는 분만 방식에 따라서 그 분만 방식을 따르는 산부인과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분만병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분만병원을 선택했어요. 다섯 번째, 아이용품 구매 시작. 사실 초기부터 아기용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은 집이 너무 빨리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사실 초기부터는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중기부터 서서히 아기용품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면서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중기에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당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중기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당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중기인데 열심히 당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궁수축 배뭉침 주의. 임신 초기에는 사실 저는 배뭉침이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임신 중기에 들어서자마자 살짝 왼쪽 아랫배가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배뭉침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자궁 경부 길이가 줄어들거나
기타 배뭉침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대부분 분만병원은 응급으로도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그런 병원을 미리 알아두시고 본인의 분만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볼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응급 상황에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수하지. 7번째, 운동. 여러분, 초기 때 다들 운동 안 하셨죠? 사실 제가 안 했었거든요. 초기에서 벗어나니까 중기 때는 이제 정신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움직일 기운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 후기 또는 출산할 때 힘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운동을 해놓고 근력을 키워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기 키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근력 없고 팔에 힘 없으면은 진짜 애 들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추천하시는 운동 들어보면은 가벼운 유산소, 필라테스나 요가, 수영 같은 걸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영은 임산부에 맞는 수영복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좀 민망한 게 있어서 못하고 있고 가볍게 요가나 필라테스,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걷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영상 찍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식단 조절과 식욕 조절. 여러분 진짜 중기 때 되면은 정말 식욕이 많이 늘어나요. 일부 임산부분들은 소화가 어려워져서 오히려 이 시기에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4주부터 20주까지는 진짜 살판이 나 정말 많이 먹게 됩니다. 저도 앞에 영상에서 올리긴 했었는데 이 시기에 정말 살이 많이 쪘거든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 10kg가 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작정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된다. 임산부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두시고 여러분 저희 임당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임당 수치 너무 높게 나오면은 합병증 위험도 크고 아기도 너무 커질 수도 있고 아무튼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식단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잘 못하고 있어서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가볍게 8가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중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4주에서 20주 차까지는 입덧 때문에 힘들다가 20주 이후에는 정말 살 것 같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가벼워져서 요즘에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후기가 되면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임신 후기 때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